안녕하십니까. 글쓰기 13주차 비평문 쓰기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마지막 15주차에 비평문 쓰기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제출해야 하는 기말고사를 대체하는 과제물입니다. 그러나 비평문을 한번 쓰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비평문에 대해서 한번 첨삭을 받아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비평문의 경우에는 제가 이미 2달 전에 여러분에게 책이랑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난독증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서 영화 몇 편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과 영화를 보시고 나서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서평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다시 이론적인 내용을 숙지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한 편의 완성된 비평문을 저에게 다음 주 14주차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번 학기에 여러분께서 과제로 제출하셔야 되는 모든 글쓰기가 끝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가 한 2달, 2달 반 정도의 어떠한 책을 읽고 어떤 영화를 보시고 나서 서평 혹은 비평문을 쓰셔야 된다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현재 그 중에서 하나의 책을 고르신 후에 여러분께서 다 읽으셨을 거라고, 잘 읽고 정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논증문이나 설명문을 제출하셨던 방식 그대로 여러분이 서평문을 제출하게 되실 텐데요. 이제 어떻게 그 서평을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평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평이라는 것은 책을 읽고 난 후에 그 글에 대해서 논평하는 글입니다. 서평 쓰기는 여러분이 읽은 책이나 어떠한 글, 즉 대상 자료에 담긴 사실들을 정리하고 하나 더 나아가서 그에 대한 여러분만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지성적 사고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에게는 좋은 훈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릴 때부터 그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독서 감상문 쓰기를 즐겨하게끔, 그래서 독서를 하고 그 독서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요약 정리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그 책에 대한 여러분만의 평가라든지 여러분만의 생각을 포함시켜서 글쓰기 훈련을 지금 거의 한 12년 공교육 동안 계속 받으셨을 거예요. 그게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사실 그냥 종이를 주면서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안내해 드렸다시피 그냥 종이를 주면서 여러분만의 자유로운 주제를 정하시고 여러분만의 생각을 쓰세요라고 했을 때 이게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주제 정하기 단계부터 막혀요. 그런데 서평의 좋은 점은 이미 무엇을 써야 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미 어떠한 책이라는 자료, 그 다음에 그 글감을 뽑아낼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글쓰기를 처음으로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범위가 좁혀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연습을 하거나
글쓰기 연습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의 의견을 한번 덧붙여 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부식간에 이제 계속해서 독서 감상문 쓰기, 여러분의 생각을 달기,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짜임새 있게 한 편의 글로 만들기와 같은 작업들을 12년 동안 꾸준히 해오셨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의 이 서평 쓰기는 굉장히 여러분에게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를 해야 하는 수고로움은 있지만은 서평 쓰기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개요를 짜고 짜임을 구성하고 자료를 찾고 하는 작업 없이 서평 자체는 사실 그 여러분이 읽은 책이라는 범위가 좁혀져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조금 수월한 글쓰기예요. 그래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그동안 고생을 하셨으니까 조금 편안하게 글을 쓰고 그 다음에 한 학기가 끝나는 즈음에 어쨌든 이번 한 학기 동안 책 한 권이라도 읽었노라 라는 여러분만의 좀 역사나 히스토리나 기록들을 남기고자 하는 뜻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 과목의 맨 마지막 기말고사를 항상 이 서평 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읽으셨으면 하는 책을 권해드렸지만 이번 서평 쓰기를 계기로 혹시라도 고3 때는 이제 바쁘기 때문에 거의 독서 감상문 쓰기를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때까지의 그 감상문 쓰기를 멈추신 경우라면은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대학교 4년 다니는 동안 계획을 하세요. 나는 한 학기에 무조건 3권 정도는 읽고 간단하게 A4 한 장 정도의 간단한 서평 쓰기를 하겠노라 와 같은 여러분만의 생각들을 정하세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읽으셔야 해요. 그러면 1년이 52주이니까 최소한 뭐 바쁘거나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뭐 집에 일이 생기는 등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40권 정도의 책은 여러분께서 충분히 읽어내셔야지 돼요. 그 정도가 사실은 조금 여러분이 요즘 이렇게 복잡하게 변해가는 사회에서 흐트러지거나 아니면은 좀 여러분이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시고 학교에 오게 되시면 사실은 삶이 힘들어지고 무거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80% 이상은 내가 사회와 섞이지 못하고 내가 그 상대방을 품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반성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지금부터는 고3과는 다르게 조금 여유가 있는 이 공강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남는 시간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시간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1학년 2학기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굉장히 많은 자유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흘러보내지 그냥 PC방 가고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놀고 하면서 흘려보내지 마시고 최소한 항상 가방 속에 책 한 권 정도는 넣고 다니시면서 친구가 그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떠한 약속 시간에 약속을 했는데 내가 조금 일찍 도착하거나 상대방이 어떠한 개인적인 사유로 조금 늦거나 하더라도 어쨌든 집에서도 읽을 책이기 때문에 커피숍이든 약속 장소에서 책 한 권 꺼내서 읽고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게 시간의 힘이 더해져서 차곡차곡 쌓이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서 상의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한 번쯤 경험이 있겠지만 여러분만의 비밀스럽고 은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했는데 그 비밀이 지켜지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소문이 나서 곤란하거나 낭패를 당한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책 읽기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책 읽고 글쓰기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모르겠고 판단을 내리기 힘든 일들을 이미 앞서 살아봤던 선배들이 글 속에다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그 책을 읽을 때의 내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래서 나는 어떠한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짧은 메모 형식의 글이라도 남겨놓으시면 이게 나중에 20살의 여러분의 글을 30살, 40살, 50살이 되었을 때 읽으면서 아, 내가 이만큼 성장하였구나 라는 여러분만의 지도, 성장 지도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은 뭐 IT나 이런 것들을 잘 다루시니까 뭐 에버노트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안에 그냥 타이핑하셔서 보관하셔도 좋고 그게 아니라 나는 좀 아날로그가 좋아 하면은 노트 하나 마련하셔서 손글씨로 오래간만에 연필을 쓸 때 사각사각 하는 소리도 들으시면서 글을 계속해서 남겨놓으세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좀 재미없이 기말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오픈을 하고 여러분이 현재 듣고는 있습니다만은 되도록이면 여러분 전체 인생에서 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에 대해서 해본 사람으로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꼰대라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되는데. 근데 나중에 정말로 정말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지 못해서 벽 앞에 섰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라도 해본다 라는 심정으로 독서를 접하게 됐을 때 그 어마어마한 돌파구를 찾게 됐을 때의 안도감, 그 다음에 그 안도감에서 터져 나오는 울음들, 그래 이렇게 할 걸, 그래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저보다는 조금 빨리 느끼셔서 조금 편안한 상태로 여러분의 20대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요번 저희 방법은 좀 나빠요. 그렇죠? 기말고사라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카드를 주고 막 푸시해가지고 어쨌든 책을 읽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나쁜 사람은 제가 할게요. 그 역할은. 그러나 결과물은 여러분이 요 서평 쓰기를 통해서 아, 글을 억지로라도 읽었지만 뭔가 남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내가 그 서평을 한 편 내가 썼구나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것을 여기에 완전히 녹여서 한 편의 서평을 썼구나 라는 여러분만의 또 다른 경험치가 하나 쌓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무조건 책은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물론 매 학기마다 거의 책이 80% 이상은 바꿔요. 저도 이제 제가 읽는 책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미 다 제가 읽어본 내용들 중에서 20대들이 뭘 고민할까를 생각해서 뽑은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의 줄거리는 쓰실 필요가 없으세요. 제가 정말로 어떤 책의 경우에는 사실 8번 이상을 읽은 책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도 절대로 매학기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제시하는 책들도 있기 때문에 줄거리 쓰지 마세요. 서평에. 아셨죠? 자, 첫 번째, 이제 서평을 쓰실 때 세 가지의 점을 안내해 드릴게요. 서평은 이때까지 여러분이 써오신 독후감이 아니에요. 독후감이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의 주관적인 느낌을 저술하는 아주 개인적인 글이라면, 서평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느꼈어. 그런데 여러분이 느낀 이러한 감상을 조금 더 여러분만의 개인적인 어떤 소소한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객관화시켜서 사회 문화적 맥락, 다시 얘기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이나 이슈들과 접목시켜서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론화하고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공적인 느낌의 글이에요. 독후감이라는 것은 책을 내가 왜 이 책을 읽게 되었고 이 책의 내용은 어떠하고 책을 읽고 난 뒤에 내 느낌은 이러이러하다. 뭐 재미있었다. 좋았다. 그 다음에 굉장히 인상적인 한두 파트를 끄집어내서 그것에 대해서 짧게 서술하고 넘어가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의 강한 글이에요. 그에 비해서 서평이라는 것은 책의 주제가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이슈, 사회적 현상과 어떤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래서 서평자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글을 읽는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책에 대해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겠구나. 라는 시각을 갖도록 유도하는 글쓰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책을 이렇게 읽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서평을 읽으면서 이 책이 그런 내용이 그러한 사회적인 이슈를 건드리고 있구나. 한번 나도 읽어볼까? 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서평을 읽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겨나야지만 좋은 서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의 되게 개인적인 재미있었다, 재미없었다, 유용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좋았다와 같은 형용사를 사용한 굉장히 주관적인 이런 느낌들보다는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에피소드나 여러분이 이 책에서 느꼈던 느낌들을 사회적인 문제로 끌고 나오셔서 확장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평자는 여러분은 책과 독자의 연결고리를 잡아야 해요. 이 연결고리가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서평을 읽는 독자가 여러분의 서평을 읽고는 책에 대해 호감을 느껴서 나도 한번 읽어볼까? 나도 한번 이 책을 사볼까? 나도 한번 이 책을 빌려볼까? 라는 어떠한 소스를 여러분이 제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평의 형식도 모든 글쓰기 형식과 마찬가지로 처음, 중간, 끝의 구성을 가집니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책과 독자가 소통할 수 있는 거리를 여러분이 제공하셔야 해요. 그래서 묵직하고 어려운, 처음부터 좀 재미없고 그런 거보다는 공감이 되고 쉬운 내용으로 시작하면서 독자가 읽고 싶게 만들어야지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사람들이 중간 아니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처음이에요. 첫 부분을 얼마나 매력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글을 읽고 안 읽고가 결판이 나기 때문에
첫 부분을 매력적이고 읽고 싶게 만들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나도 그런 적 있어 라는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써야지만 그래야지만 중간과 여러분 글의 중간과 끝부분이 읽힌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이 너무 묵직하고 너무 어렵고 재미없고 그렇게 되면은 뭐 중간이나 끝을 여러분이 아무리 잘 쓰신다고 하더라도 뒷부분이 읽히지 않고 사람들이 덮어버리거나 스크롤을 내리거나 지나가 버린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간과 끝을 잘 쓰는 것이. 그래서 글쓰기와 관련해서 어떤 책들의 첫 문장 쓰기라는 책이 따로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따로 한 권의 책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글쓰기에서는 처음을 매력적으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제발 공감되고 이게 중요해요. 읽는 사람과 여러분과의 공감, 쉽고 누구나 경험해 봤을 법한 에피소드라든지 한 번쯤 사람들이 읽어봤을 법한 명언이라든지 뭐 유명한 사람과 관련된 일이라든지 뭐 이런 공감되고 쉬운 내용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은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거는 괜찮아요. 짧게. 근데 전체적인 줄거리 요약은 하지 마세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이 책을 어떤 책은 8번 이상 읽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즘도 좀 막히거나 답이 없거나 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요즘도 꺼내보는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린 책 중에 몇 권은 요즘도 제가 답답할 때 꺼내가지고 읽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여러분의 서평문에 전체적인 줄거리 요약이 들어있다면 반드시 감점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여러분도 이 책을 읽었는데 상대방도 당연히 읽었다라는 전제하에 쓰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나도 이 책 한번 읽어볼까?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맞는지 한번 읽어볼까? 라는 호감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평자,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내용을 위주로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독자가 여러분의 서평을 읽는 사람이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점을 강조하시고 책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거를 막 1차원적으로 이 책 읽으세요. 너무 재미있어요. 이게 아니라 권하지 않는 듯 하면서 상대방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나도 한 번쯤 읽어볼까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질 수 있게끔 유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도 읽어보세요와 같은 이런 굉장히 1차원적인 문장으로 글을 마무리하는 학생들도 나와요. 거의 매 학기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말고요. 조금만 더 세련되게 여러분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글을 읽고 그 책이 읽고 싶을까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되셨죠? 서평 쓰기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책의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을 정확하게 제일 먼저 그 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읽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책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서평의 대상으로 삼거나 저자의 중심 논지를 여러분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주관적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분명히 글을 쓴 저자가 그 뜻으로 한 게 아닌데 본인 혼자 이상하게 이해를 해가지고는 막 이상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써놓은 경우는 처음 시작부터 완전히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자의 중심 생각을 이용하고 수용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했죠? 좋은 글을 쓰는 요소 중에 하나가 다상량,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수용하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시간에. 그래서 그 저자의 중심 생각을 제대로 파악했다면은 저자의 생각에 진짜 그런가? 그게 이 시대에도 통하는 건가? 혹은 내가 경험한 내 경험치에 비했을 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진짜 맞는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저자의 생각에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만의 의견을 반드시 제시하셔야 해요. 여러분만의 의견을. 그래서 저자의 중심 생각, 사실 전달, 서평을 쓰는 여러분의 평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이 드는 이 책의 중심 주제를 정리를 하시고 각 중심 주제를 이 사람이 어떠한 에피소드나 어떠한 일들이나 어떠한 글쓰기 방식으로 어필하고 있는지를 조금 촘촘하게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서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떠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나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는지,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이 생각이 맞는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평가하시고 여러분도 그 의견에 동의하신다면은 맞다, 나도 동의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전망을 제시하시고 여러분이 생각건데 이 작가의 의견과 여러분의 생각이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만의 나는 사실은 이게 이 시대에는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지금에는 이러한 논리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라든지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동안 짧지만 20년 동안 경험해온 내 경험치에 의하자면은 나는 이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여러분의 전망을 제시하셔야 한다는 겁니다.